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 최고인데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에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어르신들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은 마음의 필수품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진달래 실버대학을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건강댄스, 신나는 노래교실, 구연동화, 그리고 세계 청소년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윤서영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찔레꽃 노래에 맞춰서 실버체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손바닥을 쫙 펴서 둥글게 둥글게 오른쪽 2번, 왼쪽 2번. 다음 동작은 손목 털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오른손, 왼손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찔레꽃 노래에 맞춰서 함께 실버체조를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수업 댄스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정동원의 여백이라는 노래로 함께 수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어 댄스를 할 때는 단어를 2개를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인생이라는 수어와 두 번째 늘다라는 수어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인생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이마에 주름을 한번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왼쪽 손으로 벽을 쳐서 끝에까지 쭉 가주는 거예요. 인생. 인생의 주름을 지나서 마지막 벽에 닿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늙다라는 표현인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에 주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듯이 오른손 엄지손을 턱 아래 둔 다음에 천천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늙다. 그래서 오늘 인생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 대서 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수어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밤새 숲이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구름 매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이는 기러기 하늘에 조각다 강엔 창가라 제 넘어 기적 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엄마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이는 기러기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동화구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 옛날 저 멀리 깊고 푸른 바닷속에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어요. 파랑 초록 자주빛 비늘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비늘이 박혀 있었거든요. 우와, 진짜 예쁜 물고기다. 저 물고기 이름이 뭐야? 저 물고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 물고기라고 하던데. 그래, 그럼 우리 저 물고기랑 친구하자. 그래, 가보자. 이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어머, 쟤 왜 이렇게 잘난 체하니? 무지개 물고기, 우리도 너랑 같이 놀기 싫어. 그러던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를 뒤따라왔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지? 모두들 다들 부러워해. 저기 무지개 물고기야, 잠깐만. 어머, 왜? 너의 반짝이 비늘 한 개만 줄래? 뭐? 너는
반짝이 비늘이 정말 많잖아.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줄래? 뭐라고? 쓸쓸한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아저씨, 난 정말로 예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나는 그런 질문에는 대답해줄 말이 없구나. 산호초 뒤에 있는 깊은 동굴에 가면 문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문어 할머니가 널 도와줄 거야. 어서 오너라. 널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가 네 이야기를 전해주더구나. 너의 비늘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한 개씩 나눠줘라. 그럼 넌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진 못해도 지금보단 행복해질 거야. 싫어요. 내 비늘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예쁜 비늘을? 안 돼. 비늘이 없으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을걸? 그렇게 고민에 빠진 무지개 물고기는 물고기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자, 여기. 우와, 예쁘다. 정말 고마워. 예쁘다. 고마워, 무지개 물고기야. 나한테도 주는 거야? 고마워.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곧 갈게.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이 딱 한 개 남았지만 아주 행복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이 행복을 줄지 알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때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도 즐거운 손유희를 배워볼게요. 손유희 준비, 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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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뾰, I love you. 뾰, I love you. 네,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고 아쉽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준비, 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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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뾰, I love you. 뾰, I love you. 네,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Step into
the song. There is more to see than ever seen, to do than ever be done. The circle of life, and in book what is Alelele mama, amalala lelele. Oh, shake it for Africa, yeah, do it for Africa. Mama lele, oh lelele mama, oh shake it for Africa. Oh, yeah, rise up and stand up for Africa. See the whole world be looking at us, yeah, 'cause our land is honey, all the future money, and see now, see Akijima, no, Asilali, see Atsandi Mali, and they want it, oh, they need it, yeah, we have it, let the world come and taste this beautiful land now. You know what time it is. Let's go. Come on. Africa, stand up. Everybody move. Make it see your hands up. We came a long way, so now we can't stop. Free for life. We're taking off the handcuffs. We came to spread love, trying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us. And I believe it's gonna happen. In God we trust. Straight from the bottom all the way up to top. I prophesy it shall come to pass. Amen. From dust to grass, from grass to grace. But it's left to us to make it happen on a daily basis, back to back. Africa stand for peace. Let's face the fact. Peace is our strength, division is our weakness. If we come closer, nothing will defeat us. Rise up, Africa higher. Knowledge, now power. People know Allah. Let the music bring us closer. Mama di, mama di, mama di, mama di, mama di, yeah. Everybody go jolly party in Africa, yeah. From the east to the west, wave your flag up in the air.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m an African girl in a color. I love my Africa. Oh, Africa, rise up. I love my Africa. I love your Africa, rise up. We are one Africa. Africa, rise up. I love my Africa. Africa, rise up. I love my Africa. Oh, Africa, rise up. I love my Africa. I love your Africa, rise up. We are one Africa. Lifting Africa, rise up. I love my Africa. Africa, rise up. 우리의 모든 꿈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그 꿈을 쫓을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 영화 감독이 될 윤서영입니다. 이 명언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월트 디즈니의 명언인데요. 영화 감독은 예술, 문학, 역사 등 다방면의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불규칙한 촬영 시간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영화 감독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담을 쌓고 살았고 오직 노는 것에 목표를 두고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면서 저절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최하위 성적을 받아왔고 어머니께 늘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오빠가 너는 먼저 사람이 돼야겠다며 대안학교를 추천했고 저는 도망치듯 기숙형 대안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선생님들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20점, 30점대에 익숙했던 제 점수는 점점 올라갔고 난생 처음 1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일이야.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 지금부터 배우면 돼. 라고 절 믿고 도와주신 선생님 말씀 덕분에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바뀔 수 있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용기가 생기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께서는 모든 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뮤지컬도 만들고 연극부 동아리도 만들며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인드라 생각을 했고 1년 동안 캐나다로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나야가라 폭포를 보았는데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해 무지개가 생기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자원봉사자로 완벽하게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큰 시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디안 캠프라는 행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인디안 캠프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년 오지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꿈과 소망을 전해주는 활동인데요. 캐나다에서의 봉사활동 기간 중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인디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며칠을 밤새 준비해온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뛰어다니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 저에게 우유를 던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옷에 튄 우유를 보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저는 지부장님께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지부장님, 이 아이들은 안 돼요. 더 이상 캠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지부장님은 정색을 하시며 윤서영, 그게 인디안 아이들의 매력이야. 너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아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지부장님의 말씀대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기 시작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을 보며 뛰어놀고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본 추장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거칠게 행동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했고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은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더 즐겁습니다. 제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니 캐나다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행복으로 다가왔거든요. 온라인에서 하는 코리안 캠프, UCC 대회, 힘든 공사나 나무 옮기는 일까지 해외 봉사를 통해 저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국회의원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활에서도 그때 배운 마인드로 즐겁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살에 해외봉사라는 도전을 통해 남을 위해 살 때 마음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어르신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그란 포도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새콤달콤한 포도를 입안에 넣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과일의 맛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에게도 다른 맛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냥한 맛에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맛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나와 다른 성향, 또 나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이신 신영미 강사님의 강연을 보시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마인드 강사 신영미입니다. 저는 행복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십니다. 75세부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1600점의 그림을 101살이 되기까지 그리셨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250점은 100살이 넘어서 그리셨다고 하시니 그 열정은 정말 가히 짐작이 되시죠?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시게 된 이유가 아픈 따님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10명의 자녀 중 5명의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또 남편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엠마라는 따님이 폐결핵으로 아픈 바람에 간호를 하러 따님의 집에 갔는데 그때 따님 옆에서 이렇게 틀실로 그림을 수놓고 있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엠마라는 따님이 그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모지스 할머니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틀실로 수를 놓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림이 너무 이렇게 예쁘고 또 어떻게 이걸 틀실로 그렸나 싶을 정도로 그린 할머니의 그 천부적인 재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님이 죽고 나서 여동생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하셨는데 그 그림이 정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어릴 때 봤던 결혼식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렸던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 그 모지스 할머니의 마을에 있었던 또 말에 대한 그런 추억들도 그려 놓으셨고 여기를 보면 그때 말이 참 많았구나 하는 걸 또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어릴 때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농경 생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어릴 때 사셨던 곳이 이렇게 농경 생활도 하셨고 또 말도 많은 그런 지방에서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할머니의 그림은 고향이고 또 해상이고 또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저희가 마음이 더 감동이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에도 이미 고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100세가 되던 해에 뉴욕 주 정부에서는 그날을 할머니 모지스의 할머니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 화가로서 우표에도 나왔다고 하니 정말 할머니가 많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할머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감도 느꼈지만 옛날에 그 고향 사진도 또 꺼내보시고 또 고향을 또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할머니는 슬픈 생각보다는 그 기쁜 생각이 더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요. 할머니 마음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100살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참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100살이 넘으셨으면 나는 이렇게 그림을 시작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네. 임종서 할머니, 76세의 할머니십니다. 76세 같으신가요? 몸매도 아름다우시고 또 근육도 진짜 근육 빵빵이십니다. 76세의 할머니신데 할머니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시죠? 할머니가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아파서라고 하시는데요. 할머니가 허리 협착증이 몇 해 전에 오면서 몸이 많이 아프고 또
또 걷지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병원 다니면서 잘 낫지도 않고 또 진전도 없자 할머니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운동을 권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건너편을 바라보았는데 건너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맞춤 운동. 맞춤 운동이라는 그 팻말을 보고 가서 간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간장님께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이곳에 왔어요. 내가 운동을 하면 그럴 수 있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간장님께서 한 달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좋다. 나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 뭐 한 달 동안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밑전화 본전 이러면서 운동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에 진짜 이렇게 몸매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붙고 또 걷게 되면서 20대 때 가졌던 그 꿈을 가지셨는데요. 뮤지컬 배우가 20대 때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도 배우고 열심히 노래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시니어 모델로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대단한 할머니시죠. 76세의 할머니께서는 임종수 할머니께서는 과연 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모델이야 하고 하셨을까요? 86세 서영갑 할아버지 40세 때 몸이 좀 안 좋으신 걸 보고 할아버지가 근육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몸이 조금씩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퇴직을 하고서도 계속 운동을 하셨는데 뒤에 있는 모습이 86세 할아버지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시니 가히 짐작이 가시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40세 남자도 이런 몸매 50세가 후반인 저희 남편도 이런 몸매가 아닌데 야, 정말 할아버지는 정말 운동을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붙는데 근육이 곧 건강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정말 젊은이 못지않는 모든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이건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보디빌더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큰 상을 86세의 서영갑 할아버지는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모습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많은 대회와 또 많은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서영갑 할아버지는 근육이 운동이다, 근육이 건강이다 하고 다니시고 계신다 합니다. 자, 70, 80을 보셨는데요. 80, 70대 시작하신 또 임종수 할머니, 또 80까지 그 운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서영갑 할아버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99세의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60이 돼도 죽지 않고 70이 돼도 죽지 않네, 80이 돼도 안 죽고 있네, 90이 되시고 나서 내가 계속 사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아드님께서 엄마 글쓰기를 한번 해봐 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92세 때 시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92세 때 시를 공부하시고 98세 때 첫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때 시집 낼 돈이 없어서 그동안 내가 죽으면 장례비로 써야겠다 하시고 모아놓으셨던 돈을
첫 시집에 쓰셨다고 하니 정말 참 할머니의 그 열정과 또 어쩌면 젊은이 못지않는 그 패기,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그 첫 시집은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인데요. 158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잠깐 보면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글이고 또 시입니다. 근데 이건 할머니가 어쩌면 손주들에게 또 젊은 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할머니가 위로의 글을 주는 글이 아닌가. 할머니가 위로의 글을 주는 게 아닌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팬들이 참 많은데요. 할머니에게 정말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할머니의 시를 보고 자살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고, 또 할머니의 그 시를 보고 위로를 많이 얻었다고 팬클럽이 생길 만큼 할머니에게 많은 편지도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100세 때 할머니는 살아가는 힘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이 시집에 할머니의 시들을 보면 정말 할머니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가분이 할머니께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할머니 왜 이렇게 이 연세에도 이렇게 시를 쓰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께서 이 연세가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100살이 넘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근데 난 살고 있잖아. 너도 열심히 살아 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다른 대답을 좀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그냥 생활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고 하지만 난 열심히 살아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할머니의 그 인터뷰를 마치고 그 작가는 참 많이 마음에서 생각도 되고 또 충격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 할머니의 그 정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열정과 정열과 도전과 패기는 100살이 넘도록 저희들에게 참 알려주셨는데 2014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겨울에 혹시 단풍잎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울의 단풍잎은요, 더 아름답고, 더 매혹적이고,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진천에 이제 가족여행을 갈 때였는데요. 가족여행을 가서 이렇게, 단풍잎을 봤는데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그 단풍잎에게 제가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거든요. 저는 시바타 도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또 그 할머니의 시를 읽을 때마다 저희가 대면으로 실버대학을 할 때였는데 그때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95세 어르신도 계셨고 또 80세 어르신, 70세 어르신은 젊은 축에 드셨는데 그중에 어떤 어르신께서 시를 지어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시를 숙제로 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시를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시 중에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많은 시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힘들지? 아들 힘내소. 아들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자네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아들 화이팅! 아들 사랑해. 저는 그 할머니의 시를 보고 정말 최고라고, 할머니 시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시는 저희 그때 교사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또 교사들에게 정말 와 하는 소리가 날 만큼 저희는 그 시를 보고 너무 감명이 깊었었습니다.
사실 시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건 정말 최고의 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할머니는 그 시를 보고 그 시를 쓰면서 아마도 아들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환한 얼굴, 찡그린 얼굴, 웃는 얼굴,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들은 정말 늘 찔푸른 얼굴로 저희가 뭘 할머니 좀 배워보시겠습니까? 하면 난 이대로 살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아유,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데 뭘 배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늘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계셨지만 실버대학에 오신 어르신들은 작은 도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오시면서 춤을 추고 오시는 어르신, 또 웃으면서 오시는 어르신. 정말 저희들은 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신 어르신들께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렇게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배우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늘 밝고 정말 늘 예쁜 마음으로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마인드를 시청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도전하시면 찡그린 얼굴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찡그린 인생이 또 밝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다. 도전을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작은 이런 꽃과 같은 이런 작은 꽃이 여러분 마음을 더 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소박한 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작은 꽃을 볼 때마다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웃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도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신문에 있는 걸 보고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간판을 보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오신다든지 또 아니면 집에서 책을 하나 꺼내셔서 또 작은 시집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책을 하나 보시고 또 그 책에 있는 시를 노트에 적어 보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는 실버대학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실버대학을 열 텐데요. 그때 오셔서 또 실버대학에서 하는 작은 것들을 또 배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시면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강사 신영미였습니다. 진달래 실버대학과 편안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행복의 방법을 찾으셨나요? 최고의 마인드를 마음에 담아 생활하시면서 하나하나 꺼내 쓰시다 보면 한 주가 행복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